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뉴욕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보합권 안에서 나스닥은 0.16% 정도 오르면서 끝났으니까 결국 보합이고, 또 S&P 500도 0.09% 빠졌으니까 이것도 보합이고, 다우도 조금 많이 빠졌지만 0.3% 정도니까 이것도 이제 좀 약보합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이런 결과를 나온 거의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그 변이종, 코로나19 변이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코로나19 변이종 환자가, 중국은 발표된 게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 항공편도 취소되고 또 여행 제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니까 이게 실물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그 에너지 쪽 섹터 쪽이 아주 강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하자마자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결국은 쭉 하락하다가 재반등을 못하고 마감을 했어요. 끝에 무렵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혼자 샀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1조 5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6,379억 순매도, 기관은 3,879억 순매도. 그래서 결국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기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법인이 5,218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기타법인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거나 이런 거를 팔 때 이제 우리가 기타법인으로 집계를 하는데, 카카오뱅크만 오늘 기타법인이 4,28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은 조금 산 것도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조금 매수 쪽에 섰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출발점 근처로 다시 돌려놨다. 71,400원 카카오뱅크는 오늘, 그게 이제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에 나섰어요. 개인이 2,313억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1,000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기관도 1,000억 넘게 팔았고, 그렇습니다. 오후장 가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를 조금 약하게 좀 줄여지니까, 코스닥이 끝날 무렵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43.19포인트로 0.5%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2.0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0.7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선물인데, 지금 완전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조 7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9천억 넘게 순매수, 개인도 8,800억, 거의 9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다 팔았죠, 오늘. 그리고 개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한 1조 8천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8천억 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3,250 그 윗선상에서 또 한 번 이제 오늘 시장이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을 시장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날 이제 가석방 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오늘 갑자기 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영향 여러 가지로 받아갖고 오늘 삼성전자는 1,300원이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이제 8200원, 8만전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나온다고 갑자기 뭐 주가가 튀고 뭐 이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야 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추진력이 더 생길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코로나 그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도 이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1,540명이 월요일 기준으로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치사율이 낮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는 접종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월 말쯤 되면 모더나 백신의 그 시제품을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해갖고 좀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4.18%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또 이제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다 선전을 했어요. LG화학, 뭐 삼성 SDI가 2.83% 오르면서 가장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이나 뭐, 에듀화학도, 나름대로 뭐, 오늘 선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브로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강세를 띄었어요. 가상화폐 가격이.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또 블록체인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 흥행에 결국 실패했었죠. 우리 그 청약할 때 그 클래프턴은 오늘 상장했는데 역시 이제 뭐 흥행에 실패하면 실제로 상장일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좀 보여줬고 카카오뱅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작하자마자 한 9% 이상 이렇게 올랐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카카오뱅크가 뭔가를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제 주가 흔들리니까 오늘 벌써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뭐 마이너스 통장이 금융에 비해서 뭐 이자가 비싸다 뭐 이런 등등 얘기. 이건 뭐 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카카오뱅크에 우리가 점수를 더 줬던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영업력의 굉장히 가공할 만한 확장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타 법인에서 오늘 4,285억이나 팔았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갖고 있던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래서 팔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오늘 좀 털려 나왔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런 물량 털렸으니까 이제부터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물량이 나왔다는 거가 좀 깨름칙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냥 뭐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종목 자체만 가지고 좀 보는 그런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도 오늘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또 개인들 좀 매수입니다. 오늘은 그 기타 법인이 많이 팔았고요. 시장 얘기하죠. 시장이 이제 그 코스피 기준으로 3,250 선상 위에서 이렇게 또다시 오늘 이렇게 휘청거렸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코스피 기준으로 0.53% 빠진 거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뭐 오가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 진폭 자체는 낮지만 그 빠지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시장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빠지는 그 선상이
뭐 3,300에 가까이 붙으면서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지켜오던 하단에서 자꾸 이제 이런 게 나온다. 이게 결코 이제 이렇게 시장을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팔았고,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많이 팔았고, 그런데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지금 매도 쪽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차게 다시 막 돌아서서 상승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적극적인 그 공략을 나서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외국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올려줘, 니네가 사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는 같은 듯 같지 않은 듯 근데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종목의 구성상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실질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모멘텀이 사라진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연일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당위성 이런 걸 무슨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뭐 하여튼 그쪽에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마디씩 요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파월 의장만 제외하고 파월 의장은 뭐 아직 멀었다 이랬으니까 파월 의장만 제외하고는 전부 한마디씩 지금 거두고 있으니까 장이 분위기가 되게 좋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금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목요일 날 아침에 들을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거 이건 인플레이션이랑 상당히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도 좀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방향 설정을 하지 지금 뭐 성급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그런 스탠스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또 떨어지면 습관적으로 이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사시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외국인들도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 주식을 사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딱 우리 주식만 사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세계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조금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굳이 비 오는 날 등산을 갈 필요가 있냐. 그런 이제 말씀이죠.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도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습관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 매수에 이렇게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뭐 지수가 하락하니까 코스피에서 1조 5천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게 매수에 나서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아주 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시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향후에 시장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외로 되게 긴 시간을 좀 싸워야 되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지금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푼 돈을 전혀 테이퍼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돈만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거기에 되게 익숙해져요. 처음에 그 테이퍼링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게 이제 신경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거듭되면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반응이 좀 둔해지죠. 그게 이제 시장이 그런 재료에 대해서 익숙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연준 입장에선
실물 경기 회복이라는 거를 끌어와 갖고 이걸 안착시키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이제 실물 경기를 태워서 시장은 시장대로 가면서 유동성은 흡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지금 이제 뜻하지 않은 해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변이종 확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애초에. 이게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해서 백신 나오고 접종률 올라가고 이러면 모든 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물 경기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착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전혀 생각지 않은 변이종 확산이 이제 나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소 스텝이 지금 꼬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연준이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연준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우리 이제 보는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뭐 궁금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건 연준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B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B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상책이 아니냐. 그럼 뭐 곧 날이 밝아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선뜻 빨리 나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제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제 골프장에 비 올 날 가면 그 약속이니까 꼭 가긴 가죠. 비가 와도 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러는데, 이제 뭐 한 세 번째 홀쯤 지나면 갠됩니다. 그래갖고 너무 성급히 나갔다가 18홀 끝날 때까지 비 맞은 날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확인하고 나가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등산으로 말하면 처마 밑에서 좀 비 떨어지는 거 좀 이렇게 서서라도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돌파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변이종이 확산이 돼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접종률이 올라가면 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상당한 희망을 갖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변이종의 확산 속도는 빠르다 그래도 치사율이 떨어지면 그럼 뭐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게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좀 불편은 하겠지만 비가 와도 뭐 우산도 있고 우비도 있고 장화도 있고 이러면 좀 나설만 하지 않느냐, 뭐 마치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제 생각 그 정도는 돼야 뭐 길을 떠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서 곧 나가면 비 그칩니다. 그런데도 뭐 우비라도 비 가릴 거라도 있어야지 나가지, 그냥 보통 때 입던 옷으로는 못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약간 그런 정도의 환경은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시장 흐름을 보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못 사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시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코로나 이런 거에서 백신 관련주를 쫓아가서 사면 어떠냐 이랬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의 일부 이게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오케이. 예. 그런데 지금 좀 쫓아가서 사기에도 되게 좀 부담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실은 시장의 모멘텀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 코로나19 변이종의 확산이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거지, 더 강력한 모멘텀만 있으면 이것도 그냥 뭐 치사율 낮대 이러고 덮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한 2, 3주가 뭔가 피크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늘 그런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글로 가서 막 뭐 저거를 산다, 이것도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뭐 이러는데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있다면 뭐 그거야 뭐 잘 지켜가시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부 이쪽에 몰입돼 있지만 다른 섹터들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좀 균형감 있게 보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를 때 사지 마시고 미리 좀 이렇게 포트를 점검해 놓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좀 있다. 이제 한번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9월, 10월에 제가 굉장히 9월, 10월 힘들 거다. 그래서 그냥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시라. 우리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9월, 10월이 작년처럼 겨울잠 자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러셨는데 올해는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3월부터 8월까지 엄청나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게 지금 바이, 뭐 셀, 그 다음에 관망하는 웨이트 앤 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느리게 걸으시면서 시장을 잘 관망해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는 또 이런 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주가가 갖고 계신 게 조금 밀렸다 가격이 그랬다고 너무 이 마음 다쳐 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건 뭐 별로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도 3243인데요 지수가. 이건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마음 다치시면 안 돼요. 좀 느긋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지만 안 팔면 손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식 사실 때 나는 8월 뭐 둘째 주에 꼭 팔아야 돼 이러면서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안 팔면 손해 아니다. 그리고 뭐 딱히 다른 방도도 없어요. 이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계속 그분은 이제 놀래갖고 시장 나쁜 쪽 얘기만 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는 어떻고,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나와도 안 오르고, 뭐는 어떻고, 뭐 계속 이제,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남으셨으니, 뭐 일찍 사셨으니까, 남으셨으니까 그냥 팔고 주식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그게 옳은 거죠. 남았는데, 지금 팔아놨는데. 근데 또 그러면 딱히 할 것도 없고. 근데 딱히 할 것도 없고가 아니라 이제 달리 표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같은 때에 못 참고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못 떠나잖아요. 그 시장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시장이 돌아서 막 가면 그때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늦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작년 같은 시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회복해서 줘도 아주 짧게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만 좀 편히 가지시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현금 30% 계속 말씀드리죠. 그거 쓸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좀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